귀궁5화 미리 보기. 팔척귀의 2차 강림으로 왕궁 전체가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다. 인간과 귀신 그리고 술사들이 얽힌 운명의 고리가 점점 더 조여오는 가운데 여리는 강철에게 몸을 주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윤갑의 혼령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여리는 이제 인간 이상의 결단력을 지닌 존재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결연했고 강철 역시 말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무언의 동해 속에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며 다시금 서로를 믿기로 한다. 그러나 여리가 모르는 진실 하나. 강철의 몸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무기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여리와의 사랑은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인간의 흔적이었다. 한편 풍사는 대비를 직접 마주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아들을 잃고도 태어난 듯 음모를 꾸미는 대비의 모습은 풍산을 더욱 자극했다. 대비는 왕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었고 심지어 팔척귀조차도 그녀의 수를 예측하지 못할 만큼 냉혹했다. 풍사는 이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그는 왕에게 직접 아들의 죽음을 보고하며 대비와 중전 박씨를 포함한 궁 내부의 부패를 낱낱이 고발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왕은 이미 팔척귀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만다. 풍산의 분노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대비의 거처에 침입해 독대의 기회를 만들고 그녀에게 경고한다.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 치르게 될 것이오. 대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한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프오. 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지켜야 했소. 왕가 전체를 말이오. 풍사는 그 말에 더욱 격노하고 드디어 김응순에게 손을 뻗는다. 김응순은 왕실의 숨은 칼날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동안은 충직한 신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대비와의 비밀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풍산의 제안은 그의 야망을 건드렸다. 그는 대비와의 오래된 밀약을 배신하고 풍산의 손을 잡는 쪽을 택한다. 그의 속내는 하나였다. 어차피 왕실은 곧 무너진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자는 자신의 검을 누구에게 겨누느냐에 달려 있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정사순과 안석주가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며 팔척귀의 진실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귀신에 빙의된 왕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궁 안을 뒤흔들 날이 머지 않았다. 정사순은 오랜 시간 왕의 곁을 지켜온 충신이었으나 최근 왕의 눈빛과 언행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안석주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왕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소. 그 안에 있는 건 팔척귀요. 안석주는 두려움에 떤다. 그는 여전히 왕에 대한 충심을 지키고자 했지만 정사순의 말에 깊이 흔들린다. 그들은 함께 옛 궁의 금서고에서 팔척귀에 대한 고문서들을 찾아내고 왕의 몸이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결단을 내린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로. 하지만 정사순과 안석주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르게 누군가에게 포착된다. 곽상충이 그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곽상충은 대비의 직속 정보원이자 왕궁 내 어둠의 중개자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소식을 곧장 김봉인에게 전한다. 김봉인은 곽상충의 말에 침묵하다가도 곧 자신의 조카 이광에게 연락을 보낸다. 너는 조심해야 한다. 궁 안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 이광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충성을 바쳐온 왕실이 흔들리는 현실에 내심 불안을 느낀다. 동시에 대비 측에서는 김근우, 서재일, 상득 등이 정사순의 움직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엔 조용했지만
왕실 내부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다. 정사수는 서재일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결정의 순간이요. 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믿을 것인가. 서재일은 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는 충성심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왕실 내 인물들의 복잡한 교차와 균열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결정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뿐이었다. 그러던 중 영금이 중전 박씨의 밀서를 우연히 손에 넣는다.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전이 은밀히 팔척귀와 접촉하고 있었던 정황, 그리고 영인대군에게 왕위를 넘기려는 모략까지. 영금은 이 사실을 윤갑의 아버지인 최원우에게 전하며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의 음모를 깨닫게 된다. 이무기 비비영노는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막돌, 수살기 오김, 외다리기, 야광기까지 그를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팔척귀가 머무는 옛 궁의 우물가에 모여 인간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최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비는 강철에 흔들리는 마음을 간파하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강철은 내면의 인간성과 괴물성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여리와의 사랑은 그에게 인간임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지만 점점 더 그의 정신은 이무기의 본성에 잠식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비비와 접촉하게 된다. 그 순간 여리는 강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넙덕과 함께 비비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넙덕은 말한다. 그 아이는 선택받은 자여. 하지만 두 갈래의 운명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만 하오. 하나는 생명, 하나는 힘. 그 사이에 머무는 자는 오래 견디지 못하지요.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강철이 남기고 간 작은 매듭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그 팔찌엔 과거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처음 눈이 마주쳤던 밤의 떨림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품었던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선택이 그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그의 마지막 인간다움이라면 그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나요? 그는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넙덕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한다. 이내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빛도 울 듯 흐릿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의 눈가에 어른거리는 것은 수백 년을 넘은 술사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향하는 끝을 알고 있는 자의 슬픔이었다. 그 밤 여리는 별빛 아래 오래도록 울었다. 눈물이 목선까지 차올랐고 가슴은 이미 갈라진 듯 아팠다. 선택은 남겨졌고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 시각 팔척귀는 완전히 영인대군의 몸을 지배하게 된다. 왕가의 피를 증오하는 팔척귀는 왕실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타겟으로 대비를 노린다. 하지만 대비는 이미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하 김봉인을 시켜 자신을 숨기고 오상궁을 통해 마지막 밀지를 남긴다. 그 밀지의 내용은 윤갑을 되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윤갑의 홀령은 아직 궁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다. 이정은 꿈속에서 윤갑을 본다.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갑의 홀령이 말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것은 과거 잊혀진 왕실 술사 가섭스님의 그림자였다. 이정은 눈을 뜨며 결심한다. 왕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대비와 팔척귀의 대면 장면이 그려진다. 대비는 침착하게 자신의 장막 속에서 팔척귀를 맞이한다. 그녀는 왕가가 수백 년 동안 저질러온 피의 죄악들을 조용히 읊는다. 나와 내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피의 역사, 이 몸이 갚겠소. 그것이 이 나라의 마지막 품격이오. 팔척귀는 인간의 언어를 비웃듯 낮게 웃는다. 내가 갚는다고 그 피가 지워지느냐. 죄는 한 사람이 아닌 피로 흘러내려오는 것.
왕가의 피는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옥패를 꺼내든다. 그것은 조선 초 대술사 노스님이 남긴 주술의 조각이었다. 이 옥패에는 봉인의 기운이 담겨 있다. 너 또한 영원히 이 궁 밖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팔척귀의 눈동자가 붉게 번뜩이며 대비에게 다가선다. 공기마저 멈춘 듯한 순간 대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술을 외우지만 팔척귀는 그녀의 심장을 향해 손을 뻗는다. 넌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 말과 함께 대비의 숨이 멎고 옥패는 두 동강이나 땅에 떨어진다. 고요한 장막 안 대비의 몸은 천천히 쓰러지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저항의 불씨가 궁 전체에 전해지기 시작한다. 풍사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단검 하나만을 손에 쥔 채 팔척귀 앞에 선다. 그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그 거대한 그림자에 맞섰다. 내 놈이 내 아이를 데려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팔척귀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조롱하듯 웃었다. 그 아이는 단지 시작이었다. 이제 너도 곧 그 곁에 있게 되겠지. 풍사는 전력을 다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검은 귀신의 형체를 찌르지 못했다. 그의 칼날은 허공만을 가르고 팔척귀는 가볍게 그의 몸을 날려버렸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풍산의 몸이 바닥에 구르고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갔다. 그 순간 땅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청명한 쇳소리가 울렸다. 그만하라. 짙은 어둠을 뚫고 강철이 나타났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으며 몸속에 흘러드는 이무기의 기운을 억누르려는 듯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철은 팔척귀 앞에 서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의 손끝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퍼졌다. 이무기의 힘이 일시적으로 봉인된 순간이었다. 그 틈을 노려 그는 풍산의 앞을 가로막고 팔척귀를 노려본다. 사랑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걸고 내뱉는 맹세였다. 팔척귀는 잠시 멈칫했다. 그토록 많은 인간을 짓밟아왔지만 사랑이란 단어 앞에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것이다. 그 외침은 순간 팔척귀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다음 회 예고. 강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 여리와 강철 그리고 윤갑의 운명이 얽힌 삼각의 결말이 예고된다. 귀신과 인간 그리고 신적 존재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